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9시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3시간씩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1차 교재가 요거예요. 세 과목이 통고로 되어 있거든요. 보험계약법, 재보험법, 원예 및 재배학 해가지고 가격은 3만 원으로 적혀 있네요. 이제 이 교재는 11월 달부터 쓸 거예요. 이달은 요것만 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프린트물로 와보세요. 프린트물로 봐보세요. 지금 그 관련 기관 보면, 자, 소관부처 나와 있죠. 우리 소속은, 손해평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이에요. 그 다음에 운용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여기에서 다 관장을 해요. 그러면 지금 작년까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업무방법서라고 있어요. 2차 과목이거든요. 그거를 보통 3월 달에 공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본서가 나왔었어요. 올해까지는 2021년도까지는. 근데 이제는 업무방법서가 없어져요. 그래서 11월 달에 자, 농구원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자, 시험 일정을 공표하면서 이 범위를 공표를 해요. 거기에 맞춰서 2차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장한지 아시죠? 그 다음에 1차 시험 참고로 보시고 시험 과목 참고로 보시고, 자,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상법 해가지고 통칙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체계를 잡아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법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법을 공부하니까 이게 이제 물수죠. 이걸 갈 거죠. 법이라는 게 뭐예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를 자연스럽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법이다. 그럼 법은 크게 나누면 우리가 두 개 나누는 거예요. 자,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게 공법이고요. 사익, 개인의 이익을 위주로 하는 게 사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지는 거죠. 사법.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 목적이 공익. 한문 하도 안 쓰니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래는 뭐예요? 사익, 개인사자 쓰는 거예요. 사익이에요. 그러면 자, 공법은 우리가 처음에 뭘 써요? 헌법.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헌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형법. 그 다음에 행정법이래요. 행정법. 그 다음에 형법에서 이걸 갖다 실행하는 게 형사 소송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시험하는 관계가 없는데 체계를 아시라고요. 그 다음에 자, 사법에는요, 자, 일반인을 구성하는 게 민법이 있어요. 민법. 일반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당사자가 한 명이라도 상인이면 뭐가 나와요? 상법에 나오는 거예요. 상법. 그러니까 사법은 민법과 상법이 나오는 거예요. 민법에서 또 실행하는 게 민사 소송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관계되는 게 민법이고요. 상법은 일반인하고 상인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상인 대 상인이 나온다든지 이게 상법이에요. 지금 우리는 보험계약법이 여기 지금 소속돼 있잖아요. 그럼 상법 체계를 보면 제1편, 2편, 3편, 4편, 5편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편이 상법 총칙이 나와요. 총칙. 그 다음에 2편이 상행위. 상행위. 3편이 회사법. 4편이 무슨 법? 보험법.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거잖아요. 요거에 우리 지금 시험범위잖아요. 보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 어음 수표법. 이렇게.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보험편. 이거는 시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아세요. 그래서 보험계약법 이거잖아요. 보험계약법. 그래서 조문이 638조에서 687인가요? 맨 끝에가 몇 조예요? 87조까지. 예. 지금 여기가 우리 이제 시험범위예요. 예. 여기서 이제 25문제가 나오고 이게 재보험법에 영향을 주고 재보험법은 2차 우리 과목에 영향을 또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프린트물 돼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10월 한 달 동안 할 거예요. 매주 월요일만. 걸쳐서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 프린트물 한 거는 이제 11월 가면 우리 기본서 가지고 수업 들어가니까 요거는 프린트를 하는 건 이거 마지막이에요. 딱 한 달만 하는 거예요. 638조에부터 687조 화재보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638조 보세요. 통치계약고 보험계약의 나와 있죠. 그러면 보험계약은 자, 당사자가 나와 있죠.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예요? 보험자고 보험계약자고 보험자가 당사자예요. 두 사람이 자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재산이나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성립하면서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면은 보험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슨 계약? 낙성계약. 무슨 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낙성계약이고요. 또 하나는 자 유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 유상계약이면서 무슨 계약? 쌍무계약. 시험에서 그거 물어봐요. 이제 그거는. 유상의 반대는 무슨 계약이에요? 무상계약이겠죠. 무상계약. 쌍무계약의 반대는 무슨 계약? 편무계약. 그러면 유상이 뭐예요? 유상. 이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쌍무. 그러면 쌍무부터 볼까요? 자, 쌍무에서 둘 다 의무를 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보험계약자는 뭘 줘야 할 의무?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 그 다음에 보험자는 무슨 의무?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둘 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유상이에요. 유상은 뭔 말이에요? 나의 재산을 그 출연이라고 그러거든요. 출연. 출연이라는 이야기는 나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 재산을
늘려주는 거예요. 내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 재산 늘려준 거예요. 그러면 자,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니까 내 재산이 줄어들죠. 보험료를 내면 상대방 보험자는 어째요? 자기 늘어나죠. 그게 뭐예요? 출연이에요. 이게 출연인데 출연이 양쪽이 하면 이게 유상계약이에요. 한쪽만 하면 이게 무상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출연이 없다면 유상도 무상도 올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 재산도 감소시켜버렸어. 그럼 출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먼저 가야 된다니까요. 내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 재산도 감소시켜버린 거예요. 그 최악이겠죠. 이거는 출연이 아닙니다. 내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 재산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출연이요. 이 출연이 됐을 때만 유상이나 무상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계약은 내 재산을 감소시키면 상대 재산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혼자만 저 양쪽 다 져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니까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보험료 재산 늘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보험자는요. 보험금을 주는 거는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 재산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둘 다 출연을 하니까 유상계약이라고. 무상계약은 뭐냐면 우리가 증여 있잖아요. 증여. 공짜로 주는 거. 기분이다 하면서 내가 부동산 하나 주는 거예요. 동생한테. 그러면 네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 재산 늘려주잖아요. 근데 상대방 동생은 재산 감소해야 안 해요? 없이 재산만 늘려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출연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는 편무다고.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뭐야? 쪼가리에다 대다 보니까 증여가 이 무상계약이다. 출연 한쪽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보험계약은 쌍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에요. 자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다. 그렇죠? 요거는 시험에서 물어봐요. 낙성의 반대는 요물계약, 유상의 반대는 무상계약, 유상의 반대는 유상, 유상의 반대는 무상, 쌍무의 반대는 편무 이렇게. 그러면 자 638조는 자 보험계약 성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낙성계약이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고 유상계약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고 쌍무계약이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조문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의미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638조의 2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638조하고 똑같은데 2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연장선에 있다 별개다. 638조가 똑같잖아요. 근데 2로 가 있잖아요. 연장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별개예요.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 조문을 쭉 전에 만들어 놨어. 근데 어떤 시대 흐름에 의해서 법을 좀 개정한 거예요.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을 갖다가 639조 해버리면 639조로 넣어버리면 뒤에가 어째 다 밀려나 버리죠. 그럼 법을 또 다 고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손을 안 대려고 그냥 638조 내용을 추가하면서 638조에 2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별개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몇 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38조 2 보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죠. 이걸 뭐라고 읽어요? 항이라고 읽어요. 항.
이걸 갖다가 항이라고 해요. 항. 항. 그래서 1항, 2항, 3항이 있죠. 이해되셨어요? 1항 보면 뭐라 나왔어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전부 일시납을 받았거나 또는 일부는 뭐예요? 분납을 받았어요. 일회 보험료를 받았어요.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특약이 없으면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납부 통지를 뭐 해야 돼? 발송을 해줘야 돼. 납부 통지. 승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승낙을 하면은 한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통지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발송해야 한다. 의무잖아요. 근데 어쨌어요? 그러나 자, 물건보험이 아니라 재산보험, 인보험이라면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니까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다? 30일 이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서 30일에서 인보험인 경우 언제부터 기산하냐고 시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세요. 2항. 보험자가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납부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해태가 뭐예요? 게을리한 때에는 뭐한 걸로 본다? 승낙한 걸로 본다. 승낙 의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보험료가 일회 보험료가 들어왔네. 그럼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보험자가 통지를 안 해버렸다고, 게을리했다고. 그러면 뭐한 걸로 봐버린다고? 승낙한 걸로 봐버린다고. 그러면 계약이 성립됐잖아요. 그래서 보험사고가 났어요. 그럼 보험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지급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항 보세요. 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에, 전부란 이야기는 일시납으로 받았다는 이야기고 일부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일회 보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30일이 납부 통지하기 전에 뭐가 발생해 버렸어요? 사고가 뻥 나본 거예요. 사고가. 그래서 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자, 언더라인,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이거 이렇게 언더라인 해줘.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여기까지 언더라인 해주시라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보험자가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보험자가 위험을 뭐 할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다면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 말을 그 청약을 거절할 수가 없는 한 그 말은 이 말이라고요. 보험자가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일회 보험료나 전부 보험료가 들어왔는데 아직 30일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납부 통지도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사고가 뻥 나와버렸다고. 그러면 그 보험자가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진다 그 말이에요. 진다는 이야기는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신체검사를 아직 안 받았어. 그러면 언제부터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받은 날로도 30일 이내잖아요. 납부통지 안 했지. 사고가 났어. 그럼 신체검사를 안 받았다면 이 경우는 보험금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신체검사 받았는데 사고가 났어. 그러면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면. 자, 이게 어렵습니다. 해석이 되나요? 그러니까 자,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만나면 보험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미리서 보험료를 내버렸잖아요.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그러면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납부 통지하기 전에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한다 안 한다? 지급한다. 그럼 예외적으로는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떤 경우?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면 보험금 지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낙뢰가 해가지고 건물이 무너져 버렸다. 멸실돼 버렸다고. 그 경우까지는 승낙하기 전이라면 보험료 준다 안 준다. 그 위험은 보험자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요, 위험이 아니요. 아니요. 그 보험금 안 주는 거고. 그 경우 아니라면 보험료 주는 거고. 그러니까 보험자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라면 보험료 주는 거고, 감당할 수 없다면 보험료 안 줘도 되는 거고. 그럼 첫 번, 네. 정상적으로 시점이 지났어요. 네. 정상적인 보험에서 자연재해 아까처럼 경우는 안 주고 아, 뒤에 가면 이제 면책, 부책에서 다시 또 언급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따지고 가는 거예요. 예. 뒤에 가면 이제 면책이 나오고 부책은 책임진다는 거고 면책은 책임 안 진다는 거. 그 특이학상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예. 거기 가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자, 638조의 3. 이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약관이 나오죠, 약관. 약관이 중요해요. 약관.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거를 부동 문자라고 그래요. 문자 이렇게. 약관. 그래서 보험자는 몇 명? 한 명. 자, 보험자 상대방 누구예요? 보험 계약자는요? (300만 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험회사는 한 명이죠. 그러면 S화재 보험 생각, S화재. 자동차 보험 생각하자고요. S화재 자동차 보험. 보험회사는 한 명이죠. 자, 보험 가입자, 보험 계약자는 몇만 명이요? 300만 명. 둘이 뭐 하는 거예요?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보험 계약을 우리 뭐라고 했어요? 거래라고 그랬어요. 거래. 거래는 할 때는 뭐예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밀고 당긴 걸 뭐라고 그래요? 밀당. 밀당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흥정.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보세요. 부동산 5억짜리를 토지 5억짜리 팔 때는 사는 사람은 5억 주려고 해? 깎으려고 해? 파는 사람은? 그러면 서로 밀당하잖아요. 그러다가 합의가 되잖아요. 그 금액이 전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니까 거래요. 흥정이에요. 밀당해야 돼. 그러니까 보험회사하고 S화재 보험회사하고 가입자 둘이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밀당해가지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이다고. 계약이냐 거래니까. 근데요, 이 보험회사가요, 움직이지 않는 문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쭉 나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관을 보면 A4 한 장이에요?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못 읽어요, 이거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쭉 나열하고 또 자기 입장 나열하면은 자, 보험감독원에서 승인을 안 해줘. 약관에 대해서. 승인은 어디가 효력이 있는 거니까. 누구 입장도 배려해, 이제. 계약자, 가입자 입장도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자기 입장 한 70% 하고 상대방 한 30% 한 거예요. 그래서 승인 받으려고. 보험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라고. 그래야 효력이 있는 거니까. 그럼 누가 만들어요?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약관을. 그러니까 다항을 하다 보니까 책이 한 권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보험, 상대방인 보험 계약자는 이걸 갖다가 흥정을 못해. 이미 움직이지 않는 글자로 인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딱 선택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뭐하고? 예스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는 거예요? 노. 예스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고, 노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안 된다? 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약관은 보험자가 자기 입장에서 모든 사항을 나열해 가지고 보험 감독원으로부터 승인 받으면 약관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자한테 내밀면서 네가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서명하고, 마음에 안 들면 서명 안 하고, 서명하면 계약이 성립한 거잖아요. 그리고 보험료 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유리해? 보험자가 유리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불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업무 특성상 보험자 한 사람이 300만 명을 만나서 일일이 다 밀당하고 흥정하면 일 봐, 못 봐? 못 봐. 그래서 보험자가 조금 불리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거는 보험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효력이 있는 걸로 전제를 해. 그래서 보험계약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 승인했다 할지라도. 아시겠습니까? 이게 약관이라고. 그럼 약관은 언제 주는 거예요, 이제?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 계약 체결할 때까지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줄 때는요, 약관에 대해서 뭐 하고 설명해 줘야 돼. 중요한 사항에서 설명을 해 줘야 돼. 그리고 약관을 넘겨주는 건 뭐라고 그래? 교부라고 그래.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교부를 해줘야 돼. 만약에 중요한 사항에 설명을 안 해줬어. 그럼 약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그럼 중요한 사항이 뭐예요 이제? 여기 중요한 사항. 처음에 보험계약 체결할 때, 자 보험 금액은 얼마로 할 건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료 중요 안 중요해? 중요하죠. 보험료 얼마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보험료를 정한다면 일시납으로 줄 건지 분납으로 줄 건지, 그 보험기간은 몇 년까지 할 건지, 예. 그 다음에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뭐 사고 발생 또 뭐 5일 이내에 줄 건지, 예.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누군지 이런 것들을 다 어때요? 뭐 해줘야 돼? 중요한 사항이 아니요. 설명해 줘야 돼. 만약에 설명을 안 했어. 그럼 누가 승질나? 보험계약자 승질나지. 그럼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에 대해서, 이 보험계약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가 또 딱 한 번 나왔다. 그 취소로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약관에 대해서 보험자가 설명을 안 해줬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다고. 그러면 누구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취소하면 아까 해지하고 똑같아. 취소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니까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그럼 보험료 안 냈어야지. 근데 낸 거 있어. 그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자, 해제는 원상회복으로 돌려받고 취소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 차이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된 거는 해제나 취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냐, 해제나 취소는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경우는 취소하고 이 경우는 해제하고 딱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계약법에서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언제만 취소한다고? 약관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고. 약관에 대해서만. 그럼 약관에 대해서는 해제나 이런 걸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오로지 뭐만 할 수 있어? 취소만 할 수 있어. 그럼 보험자는 취소해 못해? 보험자는 취소 못해. 누구만 한다고? 보험계약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취소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약삼치. 시험에 잘 나와. 약삼치. 그러니까 약관에 대해서는 3월 이내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고. 시험에 단골입니다. 막 헷갈릴 때 있어요. 그냥 약삼치 이렇게 외워버려. 약삼치. 그 약관, 약동그라미. 그 다음에 3개월, 3. 그 다음에 취소. 이렇게. 약삼치. 그 다음에 자 639조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638조에서 39조로 넘어가죠. 근데 639조 보니까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그 말은 보험계약자고 피보험자고 동일인이다고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그러면 자 1항 봅니다.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뭐 위임을 받아서 이 계약 체결할 수도 있고 위임 안 받고 그냥 할 수도 있고 그건 보험계약자 마음이겠죠. 자,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타인이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뭐 해야 돼? 고지 알려줘야 돼. 고지 동그라미 알려줘야 돼. 근데 고지를 안 했어. 고지를 안 했습니다. 안 한 때에는 타인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자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 언더라인. 이걸 우리가 선이라고 그래. 선이 착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모르면 선이라고 그래. 여기에서 선의가 있고요, 악의가 있어. 그래서 원래 선의는 착한 거, 악의는 나쁜 거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선의를 뭐라고요? 아는 거 모르는 거. 모르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하고, 악의는 아는 것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아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모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선의, 악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고. 그냥 모르는 건 선이, 안 것은 악이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보험계약을 체결했어. 또 위임을 받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어. 그렇다면 이런 사실들을 누구한테 알려주라고? 보험자한테 알려주라고. 고지해주라고. 그 말입니다. 근데 알려주지 않았어.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자 1항의 경우에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하면 당연히 뭘 받아요? 이익 받잖아요.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내주는데 보험금을 받잖아요, 피보험자는. 그래서 당연히 이익을 받는다. 그래 나왔어요.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안다 모른다. 이제 어지러워 보이죠? 이 말이 뭔 말이요? 지금 이게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최근에. 신설된 조항이라고요. 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자 이렇게 갑니다. 원래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내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받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누가 보험금을 받아? 자, 그 세 번째 줄 보면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누가요? 보험자가. 그래서 요걸 잘 물어봐요. 639조의 2항이 뭐냐면 보험금은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청구하지요. 근데 외적으로 누구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험계약자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외적으로 보험계약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그 사례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갑이 나오고 A가 나오고 자, 을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A는 보험자가 되겠죠. 자, A는 보험 계약자가 되겠죠. A는 누구예요, 이제? 건물 소유주니까. 피보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보험 계약자고 피보험자가 틀리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이야,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야? 그렇죠. 타인을, 틀리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라고. 그러면 그 전에 갑하고 을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임대인이요, 임차인이요?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이요, 임대인이요? 건물 소유자로 의무 건물이니까. 그렇죠, 임대인이지. 임대인. 갑은 뭐예요? 임차인. 이게 복선이 깔려야 돼요.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수익 하는 사람 누가 사용수익해? 임차인이 들어가서 사용수익 하지. 그러니까 을의 건물인데 갑이 들어가서 사용수익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공짜로의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고 사용수익 하잖아요. 근데 누구 건물이요? 을의 건물이요. 근데 갑이 사용하다가 건물 실수로 해서 불이 나고 홀라당 타버리면 다 누가 보상해줘야 돼? 임차인이 보상해줘야. 그러면 이 건물 가격이 만약에 10억짜리요. 그러면 갑이 10억 보상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래서 갑이 임차인도 자기 어떤 위험을 보험자한테 넘기고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는 거라고. 누구를 위해서? 임대인을 위해서. 그래서 갑의 실수로 사고 나가지고 건물 홀랑 타버리면 얘가 보험금 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는 근데 자, 이 갑하고 을하고 먼저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 이 사람을 위해서 임대인을 위해서 둘이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보험료를 누구한테? A한테. 그렇죠? 그러면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뭘 지급해요?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럼 지급하면 누구 실수로 지금 화재가 났어? 임차인 실수로 화재가 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 보험금 지급하고 이 사람한테 뭘 하는 거예요? 구상권을 행사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되면은 갑은요 보험계약 체결할 필요도 없었고 보험료 낼 필요도 없었잖아요. 냈는데 이렇게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갑 입장에서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보험계약 체결하고 보험료까지 냈는데 사고 났다고 해서 구상권 들어와 버리면 누가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법 조항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이런 경우라면 손해 난 만큼 이제 건물이 전부는 안 탔겠지. 만약에 1억에 대한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얼마를 손해 난 만큼 피해를 안 줘야 되니까 손해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1억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갑이 보험계약 체결하고 보험료 냈잖아요. 갑이 A한테 얼마를 청구하는 거예요? 준 만큼 1억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누구한테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갑한테 1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도 A도 을도 손해난 거 있어 없어? 없어. 이게 그 조문이라니까요.
639조 2항 조문이 굉장히 어려운 조문이야 지금. 자 이제 봐봐.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이러의 경우에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손해 난 만큼, 지금 건물 1억만큼 손해가 났잖아요. 일부가 탔으니까 손해 난 만큼 돈을 받잖아요. 계약의 이익을 받죠. 1억을 받으니까.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생긴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얼마 손해배상 해줬어? 1억. 그럼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1억 손해 났고 1억을 갑이 을한테 1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손해 났어 안 났어? 손해 나지 않는 범위라 나와 있잖아요. 그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나와 있잖아요.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갑이. 보험계약자가. 그래서 항상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이 유일하게 이 조문이라니까. 나중에 여러 번 언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항. 오늘 3항까지 하고 수업 끝낼 건데요. 자, 3항 보니까 1항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보험계약자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뭘 받았어요?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망해버렸다 이 말. 쫄딱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쫄딱 해버려 파산 선고 받았으면 보험료 낼 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 자,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 2회 이상 보험료를 지체한 때, 그 타인이 피보험자를 이야기합니다. 피보험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 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이 지금 10년짜리인데 5년 동안 지금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하다가 지금 파산 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지금 보험료를 못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직 5년만 내면 내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피보험자 그냥 말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피보험자도 보험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2번 연체했다고 보험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누구한테 기회를 줘야 돼? 피보험자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639조가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면 좋고 이해 못했다 해서 슬퍼할 일은 아니에요. 나중에 11월 기초인문 관영할 때 이제 그때는 기본서 보고 다시 설명 들어갈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쉽지는 않은데 이 조문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는 10월밖에 없어요. 11월 가면 이제 기본서 가지고 들어가고 또 이제 1월 달 가면 또 문제 풀면서 들어가니까 이 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자, 오늘 첫날인데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